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정이 땡땡땡. 땡땡땡. 오늘은 탁쌤 교실 이야기입니다. 골하니 말른 갈대 숲을 뛰 동그란 부다. 아이들한테 공책 한 권씩 내주고 겉장에 제목을 달았다. 노래 공책. 앞으로 1년 동안 여기에 노랫말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러면서 보물 공책으로 만들어야지. 노래 하나 배우자 받아 적어 하고는 노랫말을 소리내어 읽었다. 꽃은 참 예쁘다. 아이들이 귀 쫑긋 세우고 사각사각 적어 나가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다. 꽃? 꽃이 어떻게 써? 어후, 도대체 어떻게 쓰라고? 나 안 할래.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요. 한 녀석은 못 쓴다며 자리에 엎드려 징징 우는 소리를 하고 한 녀석은 안 한다며 돌아치고 교실은 사각사각 대신 원망, 투정, 짜증 소리로 넘쳤다. 어디 예쁜 구석이라고는 안 보인다. 꽃 한 글자를 써놓고 뭐라고요? 예? 묻는 아이가 그중 천재다.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글자를 모를 수는 있지. 이제 4학년 11살이니까. 그런데 너무 많다. 9명 중에 4명이나 글자를 모른다는 건 어딘가 수상하다. 어쩌다가 글자를 모르게 되었을까? 이 아이들의 1학년 때 담임은 똑 부러지는 선생, 정확한 선생이었다. 4명이나 글자를 못 대고 그냥 학년을 올려 보냈을 리 없다. 언젠가 쉬는 시간에 그 똑 부러지는 1학년 선생님이 한탄을 하신 적이 있다. 글자를 모르고 학교에 들어온 아이가 많아서 걱정이라며. 내가 그만 글자 몰라야 하는 거 아닌가? 허리 구부리면서 기억 배우고 허리 젖히면서 니은 배우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며 주제넘게 나섰다가 아주 야단을 맞았다. 그러면 탁 선생이 1학년 해.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1학년을. 지금 이 아이들 2학년, 3학년 연달아 이태를 담임했던 선생도 아주 열정 펄펄 뜨거운 분, 정확한 분이었다. 아이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고 답을 알 때까지 되풀이해 가르치고 소리치고 야단치고 복도에 내보내서 벌을 세우기도 하셨다. 아이들이 글자를 모를 리가 없다. 한글 가나다라 글자는 너무 쉬워서 학교 안 다녀도 저절로 알게 된다고 들었다. 그런데 학교에 다녔고 혼나고 꾸지람 들으며 열심히 배운 내 아이는 글자를 모른다. 글자를 배웠기 때문에 글자를 안 틀리고 정확하게 쓰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거라는 신념 때문에 글자를 모르게 된 건 아닐까? 다음 날부터는 아침마다 글자 쓰기 공부를 했다. 어제 뭐 봤어? 아침에 뭐 봤어? 고라니 봤어요. 어디서? 개울 거기에서요. 그거 써봐. 아무렇게나 써. 틀리겠어. 글자는 틀려야 더 멋있어. 글자를 맞게 쓴 아이는 칭찬을 했고 틀리게 쓴 아이는 아주 크게 칭찬했다. 사실 틀린 글자가 더 아름답다. 맞춤법에 안 맞아야 자유로운 영혼이다. 고라니가 마른 갈대숲을 뛰어갔다. 이건 그저 맞는 글자일 뿐이다. 하지만 골하니 마른 갈대숲을 뛴뿌다. 꼬라리 마흔수 털푹 뛴 뿐마. 이런 건 예술이다. 연필을 쥐고 글자 한 개 한 개를 끝까지 써보려는 손끝. 젖은 흙 위를 걸어가는 까마귀 발자국처럼 틀에 매이지 않은 글자 모양. 얼마나 애틋한가, 자유로운가, 아름다운가. 받침 없어도 돼. 동그라미 세모를 그려도 돼. 표현이 있으면 그만. 틀린 글자를 칭찬하니 금방 글자를 잘 안다. 글자 잘 아는 아이가 모든 일기장에 시를 써내기도 했다. 에민이랑 클로를 들가서 보니 에민이가 아레나 6이다. 3월 8일 영민. 역시 1, 2, 3학년 때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들이다. 글자를 잘 가르쳤고 잘 배웠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 글자를 안 틀리게 정확하게 쓰도록 가르치는 동안 아이 몸속에 들어와 버린 준욱, 공포심, 열등감 이런 건 어찌해야 할지. 정답이란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한 아이의 자기 표현, 자신감, 떳떳함, 자랑 따위를 저 멀리 밀어내버린 것은 어찌해야 할지. 정답은 폭력, 정답이 학대. 일주일 지났다. 반줄 써. 아침에 본 거.
들은 거, 생각한 거, 아무거나. 본 게 없는 사람은 자기가 못 본 걸 적고, 본 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본 걸 적어. 반줄 넘어도 되지요? 한 줄도 되고, 한 글자도 되고, 점만 찍어도 되고, 15줄 넘어도 되고. 징징 우는 소리 안 하고 한숨 안 쉬고 꽃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냐고 묻는 아이도 없다. 그냥 아무렇게나 동그라미, 세모, 작대기로. 글자가 뭔 상관이냐? 할 말이 없는 게 문제지. 배새가 마당 나무 앉아 있어다. 영민이가 공책에 쓴 글자를 읽었다. 아이들이 반응한다. 야, 그거 잡아먹어. 비비탄 총으로 쏴. 내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시킨 뒤 영민이한테 다가가서 공책을 봤다. 뱁새를 배새로 썼나 보다. 아빠가 뱁새라고 알려줬다 한다. 글자를 써보려고 애쓴 것, 삐뚤삐뚤 틀린 것, 그것 때문에 느낌이 더 있다. 시가 되었다. 동준이가 손을 들었다. 참새가 날개를 피고 펄럭펄럭 날아다녀요. 오, 멋지다. 펄럭펄럭. 내가 두 손을 옆구리에 붙이고 날아가는 신용을 하니까 아이가 아차 틀렸다 하며 펄럭펄럭으로 고친다. 막 했으니까 오히려 시시해졌다. 그렇게 펄럭펄럭으로 날아가는 새는 참새가 아니다. 백로나 외가리같이 큰 새다. 내가 두 팔을 쫙 벌리며 말했다. 펄럭펄럭. 그런데 참새 날개짓은 더 작을 것 같은데. 작은 모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촉촉촉촉. 재성이가 말했다. 오, 좋다. 씩. 영민이가 손가락을 몸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움직이며 말했다. 이것도 좋다. 새아이 말을 합쳐서 이렇게. 참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다녀요. 촉촉촉 씩. 성빈이가 손을 들었다. 동생이 바닥에 코딱지를 묻힌다. 이것도 좋다. 틀린 글자가 하나도 없는 게 아쉽지만 그냥 봐주기로 했다. 눈으로 봤고 본 것을 글자로 적었고 적은 것을 발표까지 했으니까 내가 마음을 아주 크게 썼다. 30초 더하기 30초 더하기 30초는 1분 30초. 1분 30초 동안 쉬는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아이들이 와 좋아한다. 요번엔 시험을 칠 거야. 첫 번째 문제. 아으 시험 이러면서 연필을 든다. 다 맞으면 또 30초? 끄덕끄덕 첫 번째 문제를 불렀다. 1번. 영민이네 마당 나무에 날아와 앉은 새는 뭘까요? 몰라요. 못 들었어요. 내 말을 놓치는 거는 괜찮지만 친구 말 안 듣는 거는 문제다. 못 봐준다. 차갑게 대꾸했다. 그거야 네 사정이지. 누가 친구가 하는 말 안 들으래? 2번. 성빈이 동생이 땅바닥에 묻힌 건 뭘까? 이건 쉬운가 보다. 코딱지 코딱지 소리가 막 나온다. 3번. 동준이는 참새가 날개를 펴고 펄럭펄럭 날아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그만 참새가 펄럭펄럭 하는 건 좀 건방진 것 같다. 펄럭펄럭 대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재성이랑 영민이가 알려줬는데 재성이가 촉촉촉이란 말을 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인다. 채점 결과 세 문제 다 정답인 아이가 둘이다. 2개 맞은 아이가 셋. 1개 맞은 아이가 하나. 아무 답을 못 쓴 아이가 셋. 동무 말에 귀 기울이는 공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도 남의 말 틀리게 듣기 수련을 해야 할 것 같아. 와. 나 이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 이거 골하니 말른 갈대 숲풀 띠 읍띠 이응부다. 그 전에 무슨 주문을 썼나? 나 오타난 줄 알았어. 탁쌤이.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랬구나. 와. 올해 맡은 4학년이죠, 탁쌤. 예. 아, 이렇게 또 풀어가는군요. 음. 그 참, 뭔가,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들이 글자를 다 모르고. 근데 글자를 사실은 알면 좋잖아요.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탁쌤이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게 참, 네. 아, 이렇게 틀리는 게 맞는 게 돼버리는, 틀리는 게 예술이 되고, 틀리는 게 아름다운 게 되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걸로 찾아가는구나. 아, 참. 처음에 교실에 들어갔을 때, 와, 아이들이 절반 가까이 글자를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놀랍잖아. 그렇죠. 막 뭘 좀 적어보라 그랬는데, 막 화를 내고, 어떻게 써, 음.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내려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절반의 글자를 모르냐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니까 또 괴롭더라고. 그쵸. 네, 아이 참네. 그래서 사실 글자를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틀린 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또 누가 놀리니까 이런 그런 틀릴까봐 두려움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야, 깎아내리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네. 너 이것도 못 쓰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그것이. 너무 엄청나다. 글자를 아는 아이가 틀릴까봐 그걸 써보지도 못한다는 게 얼마나 오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상황이 저도 느꼈으니까 뭐 글자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틀려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오그라드는 마음이 근데 어른이 되니까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하는 마음이 들지만 이 아이한테는 엄청난 공포인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글자를 못 쓸 정도라고 하니 이게 학교에서는 글자 이렇게 맞춤법 틀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하는 방침이 있는 건가요? 뭔가 정책이라는 게 밑으로 내려가면 네. 이제 어떤 교육청에서 문해교육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은 알아듣잖아요. 글도 읽고 재밌게 읽고 뭐 이해도 하고 이런 교육을 하자는구나. 이런 정책일 텐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문자를 해득하게 해야지. 글자를 알게 해야지. 이런 걸로 이제 엄격하게 가는 거죠. 받아쓰기 급수제를 만들어서 틀렸다. 좀 아는 아이한테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려주고 이렇게 형편없이 가버리는 거죠. 열등감을 배우게 되고 아이들은. 저는 6학년인데도 아직까지 애들이 맞춤법이 틀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럴 것 심지어 같아요. 띄어쓰기도 안 되는 친구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다 지도를 해주진 않아요. 음. 걔네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상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또.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불편만 없다면 의미만 표현만 이렇게 친구한테 전달된다면 그게 크게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좋으면 자기 글 쓰기가 좋으면은 점점 잘 쓰려고 하고 그쵸. 완전하게 쓰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찾아볼 거예요. 이 글자는 어떻게 써? 띄어쓰기는. 그쵸. 이렇게 가겠죠. 좋아지면. 근데 처음부터 나쁜 기억으로 글자를 받으면 그쵸. 야단 맞은 기억으로 걔가 나중에 뭐 글을 쓰겠어, 책을 읽겠어. 그렇죠?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 적어도 12년을 의미 교육을 받았는데도 어른들한테 글 쓰자 그러면 무슨 글을 쓰냐고. 글은 쓰는 게 아니고 읽는 거예요. 막 못 이러고. 쓴다고. 우리 쓰기 배웠는데도 그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맞춤법부터 뭔가 썼을 때 틀리고 잘 못 썼다라는 경험들이 끊임없이 그런 공포를 계속 길러주는. 근데 이 4학년 아이가 자기가 쓰고 싶은 글자도 이렇게 두려워서 못 쓸 정도라고 하니까 야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틀리게 써도 되고 글자는 틀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선생님이 없었던 거죠. 한 번도.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처음엔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다음에 차이가 없어요. 보통 쓸 만큼 써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막 그 틀리는 게 예술이고 막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예전에 제가 그 발도르프 그 워크숍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림 그리는 걸 해보는데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뾰족한 펜을 주지 않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뾰족한 걸로 그렸을 때 그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선이 똑발라야 되고 삐뚤어지면 안 되고 근데 사실은 아이가 그렇게 그리기는 힘드니까 그럼 난 못 그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도화지 자체에다가 물을 먹이고 붓을 줘서 그 붓에다가 이제 물감을 칠해서 떨어뜨리면서 그게 당연히 번지잖아요. 근데 당연히 번지니까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냥 선이 똑바로 당연히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막 틀리게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게 막 섞여가지고 되게 묘하게 독특하게 예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되게 놀랬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다른 네. 작품이랑 이게 더 나은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저 거예요. 전혀 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먼저 만나게 해야죠. 학교라는 네, 게. 그런 거죠. 어떤 성공의 경험과 이거 실수로 물감을 떨어뜨렸더라도 굉장히 뭔가 아름다운 작품이 새로운 게 나오니까. 생기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의 공포의 두려움과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1학년, 2학년 때는 크레파스를 그렸을 땐 되게 재밌었는데 그림이 3학년 때 선생님이 그냥 꽃병 딱 갖다 올려놓고 자 똑같이 그려봐. 저 그림을 못 그렸거든요. 나 똑같이 못 그리는데 그런 것이 저한테 그림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심이 전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되게 무서웠어요.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거의 1시간 내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선생이 좀 못나야 되고 예, 실력이 덜해도 되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 3학년 쌤은 아마 굉장히 미술의 전문가였을 거야. 정확하고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공포인 거죠. 사실 전만 정확하게 자기가 본 그렇지, 보이기를 그렇지. 보여주고 이 정도 나와야지 인정할 수 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가르쳐야 된다. 네. 알게 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놔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드디어 그 어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말 많고 막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열등감에 탁 닫아버리는 거지. 점점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죠. 나는 글 쓰지 못하는 사람, 글을 못 쓰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으로 나 이미 노래도 자기를 못해. 규정해버려. 노래도 못해. 노래를 그림도 못하는 못 사람. 그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네요. 네. 특히 또 강원도는 이제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문해 교육을 실시하면서 유치원에서 글 안 가르쳐야 된다. 저희 1학년 오시면 아이들 글자 이렇게 글 해독 책임지겠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 보면 유치원 때 이미 다 애들이 글을 떼고 와서 심지어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애들이 글을 모르면 학원 보내시라고 이제 막 담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그래요? 하고 되게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되게 난감하실 것 같아. 그렇죠. 사실 반칙인 건데. 그렇죠. 다른 애들이 다 오히려 더 선행학습을 해서 그런 건데. 그렇죠. 네. 육상대회 나갔는데 네. 쟤는 중간에서 벌써 뛰는 거야. 이게 공정하냐고. 그 학교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점수 좀 깎아야 되는데. 반칙했으면 깎아야지. 그러게 틀린 게 예술인데. 그래서 이 다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그래도 또 수준이 나은 애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애들까지 이렇게 다 아울러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그 지나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글자를 잘 쓰는 아이들은 니넨 됐다 뭐 이런 말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네가 또 너무 지나친 우월감.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런 아이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상을 뭐 받은 양수발전소에서도 받고 뭐 자기가 시를 되게 잘 쓴다는 거야. 내가 뭐 아이들한테 시를 쓰라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아주 짧게 한 번 정도 시간을 주는데 자꾸만 칠판에 시를 적어놓고 가요. 남들은 글자도 몰라 죽겠다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느낌이 어디 있나 잘 모르겠네. 이러니까 화를 뻘고 내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는 저 선생님 말은 안 들을 거래요. 센터의 길로 가겠대. 그러니까 센터에서 걔가 이제 써놓는 시간을 이렇게 하늘에 뭐 이런 거지 구름이 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내 마음도 날고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죠.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뛰어난 거죠. 또 인정을 하고 그 아이가 생활을 보게 할 수는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시를 그렇게 뻔한 시들 100일자에 나오는 시를 쓰더라도 제가 그렇게
나쁘게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고 가볍게 말을 했을 뿐인데도 되게 화를 내더라고. 그건 지나친 우월감이죠. 그쵸. 예. 늘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 주변의 친구는. 시를 네. 모르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애가 이 정도 써있으면 되게 훌륭한 거야. 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야, 너 정말 시 잘 쓴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고수를 만난 거야. 제아의 고수를. 허술해 보이는 고수를 만난 거지. 그럼 자기는 이제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 나는 센터의 길로 가겠다. 음. 아, 이렇게 지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큰 아이디어 하나 얻었네요. 그러니까 글자를 근데 또 이렇게 항상 보면 글자를 공부한다는 것이 결국 시를 보는 그걸로 이렇게 늘 같이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탁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참. 애들이 투덜거리면서도 열심히 시험 치잖아. 1번. 묻힌 거, 땅에 묻힌 것은 이런 거 재밌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전에 왜 탁쌤 닭 장학금 할 때도 애들이 그쵸. 그 닭 운전면허 닭 시험 사료 문제. 시험 문제 얼마나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어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라고 하면 학을 뜨면서. 네, 잘 읽었습니다, 저희.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교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학교 종이 땡땡땡에서 아주 따뜻하고 따끈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팟빵에 후기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교실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작은 선물을 보내드려요. 그런데 이 선물은 따뜻한 밥상이라는 곳에서 보내주는 선물인데요. 지금 제가 따뜻한 밥상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한 달간 구령용 봄나물 주문받습니다. 양양 송천마을 할머니들이 칼로 캤다 해서 칼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올라오는 어린 나물들이 섞여 있어서 매주 나물 종류가 바뀝니다. 고추씨 듬뿍 넣은 된장이 새로 나왔는데 봄나물과 잘 어우러지겠죠. 고춧가루는 300g 소포장으로 바꾸었고요. 배송비도 20kg까지 1에 3,000원으로 조금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따밥 생각은 소규모 친환경 논산물을 비싸게 사주자예요. 판매 가격의 80% 이상을 생산자께 들여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계속 생산해달라는 응원이지요. 판매 가격은 한살림과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따밥 고객님의 소중한 돈이 진짜 후원받아야 마땅한 양심적인 생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따밥이 하려고 합니다. 계속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글도 되게 인간적이다. 막. 이분들 그 마을에 그 다니면서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물 뜯고 있으니까 할머니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어떻게 먹어요? 뭐 이렇게 하고 또 마을에 그 시골 마을에 농사 짓는 것도 물어보더라고. 이거 약 안 치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집을 찾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거 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야. 그 인상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 꽂혀요. 고추씨 듬뿍 넣은 된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거기 홈페이지도 있지 않아요? 여기요? 네. 사이골 밥상 saigolbabsang.com이에요. 이쪽으로 가셔서 직접 주문하셔도 되고요. 저희에게 댓글이나 후원의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뽑아서 연락을 이걸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밥상에서. 예, 네. 이 사이골이라는 곳이 설악산 밑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죠. 양양에 있는 예, 마을이죠. 그분들이 하는 일 같아요. 그리고 교실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schoolbellDDD 네이버.com schoolbell DDD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릴게요.